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 어떤 사업이 뜬다, 지금 시작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사실 세상에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요.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꼭 제일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보는 적은데 시간이 갈수록 선택이 커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정 앞에서 계속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능력이라기보다 결국 생각의 습관에서 갈린다고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김승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법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면 무섭게 명확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며 살고 있나? 김승호 회장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결과부터 말합니다. 1987년 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가 흑인 동네 식품점에서 시작해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거래, 유기농 식품점까지, 그리고 회사를 크게 키워 매각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과보다 더 자주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나였어요. 사업은 결국 돈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김승호 회장은 사업을 생각의 결과물로 봅니다. 그래서 책의 첫 결부터 이 말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이 문장들이 왜 강하냐면요.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핑계를 전부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이 안 풀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기 탓, 상사 탓, 운 탓, 가족 탓, 시대 탓.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그걸 아주 단호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과 내가 얻은 것은 모두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건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결과가 되니까요. 제가 이 지점에서 김승호 회장의 문장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결핍이 많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는 살았는데 마음 한켠은 계속 공허했어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같은 질문이 자주 올라왔죠. 그러다 코로나가 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때 저는 책을 붙잡았습니다. 매년 100권 이상 읽기 시작했고 어느새 500권 가까이 읽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과정에서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래였고 이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해왔지로 바뀌더라고요.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생각의 비밀은 결국 그 전환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핵심은 말이 인생을 만든다. 환경이 생각을 만든다.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 사람이 결국 불을 지킨다. 말은 생각의 문이고 생각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말을 그냥 소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의 힘을 아주 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말은 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말을 하라는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반복되면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서운 이유는 나도 모르게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나는 투자랑 안 맞아.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김승호 회장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상한선을 스스로 설정하는 주문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 힘을 가진다.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은 흐릿합니다.
그런데 말로 내뱉는 순간 형태가 생기고 글로 적는 순간 실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내뱉은 말이 내 귀에도 들립니다. 내가 쓴 글이 내 눈에도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 말과 글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이 강조하는 건 말을 예쁘게 꾸미라는 게 아니라 말을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제 삶에서 적용해 본 방식이 하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을 메모해 보는 겁니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나중에 하자. 어쩔 수 없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진짜로 인생이 그 방향으로 굳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그걸 말의 힘이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환경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김승호 회장의 문장 중 제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이건 정신론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은 의지로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에는 컨디션으로 삽니다. 컨디션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 환경이에요. 집에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반복해서 듣는 말, 내가 매일 만지는 물건, 내가 앉는 자리, 이게 전부 생각을 자극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독서를 멈추지 못한다고 말하죠.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두려움이다.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 없다. 이 두려움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무지에서 편안함을 찾는데 김승호 회장은 무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그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게 고수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제 개인 경험을 겹쳐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책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현실이 문제라고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생각의 프레임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성공은 한 방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총합입니다. 김승호 회장이 성공을 정의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다.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 문장은 들을수록 잔인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한 번에 뒤집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식으로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인생은 늘 평균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하죠. 복권 같은 성공도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얼마 못 가서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돈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현재의 뛰어남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처음 시작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왔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인생은 시작점이 서로 다른 장거리 마라톤 같다. 이 관점이 왜 감동적이냐면요. 사람을 현재 성적표로만 평가하면 대부분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왔는가로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직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게 가장 좋은 직원은 매달 발전하는 직원이다. 느리더라도 상관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직원이 훨씬 좋은 직원이다. 저는 이걸 직장 이야기로만 듣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1% 나아졌다면 그건 이미 방향이 맞는 겁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결국 자기 결정권을 만듭니다. 김승호 회장의 문장 중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은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아침 6시, 저녁 6시. 그는 말합니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사그라진다. 이 문장을 단순히 새벽 기상으로만 보면 또 하나의 자기계발 콘텐츠가 되죠. 하지만 저는 이걸 주도권으로 해석합니다. 아침 6시라는 건 단지 일찍 일어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루의 운전대를 먼저 잡는 시간입니다. 저도 출근 전 새벽 러닝을 합니다. 대단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가 남의 일정, 남의 말, 남의 감정에 휘둘릴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6시는 성공한 사람의 루틴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김승우 회장은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 문장 하나로 돈의 의미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돈은 사치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늘리는 습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자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누구와 시간을 쓰는지, 내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이 작은 결정들이 쌓여 결국 큰 인생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죠. 상상은 허황된 게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김승우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한다. 비웃은 자는 사라지고 놀란 자는 이루는 것이다.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신비주의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실용적으로 봅니다. 뇌는 반복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서 보여주죠. 그래서 상상은 현실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필터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생각의 비밀은 결국 이 필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로요. 돈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를 시험합니다. 김승우 회장은 돈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인품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기 바란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랑에 지쳐 도망가게 된다. 돈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 가지 않는다. 아낄 때는 아껴주고 좋은 곳에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돈도 그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한다. 이 문장들이 깊은 이유는 돈을 벌기 이전에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묻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돈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밝히면 사람 이상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돈을 미워하면서 돈이 내 편이길 바라는 건 관계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면 그 집착이 결국 판단을 흐리고 관계를 망치고 자기 신용을 깎아먹습니다.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건 딱 이겁니다. 돈을 인격체처럼 대하라. 즉, 존중하되 끌려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가 말한 문장이 참 좋습니다. 전기를 아끼는 것은 검소다. 그러나 히터를 줄이는 것은 인색이다. 검소함은 원칙이고 인색함은 겁입니다. 부는 결국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 오래 머물고 겁을 가진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사업은 결국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김승우 회장은 사업의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된다. 구성원에게도 좋은 일이고 고객에게도 좋은 일이고 거래처에도 좋은 일이며 사회에도 좋은 일이라면 할 만한 일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 사업이 갑자기 돈 게임이 아니라 관계의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승우 회장의 다음 문장과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 근육이 아니고 돈의 규모도 아니고 결국 마음을 얻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대목은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김승우 회장이 회사 생활에서 일 잘하는 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둔 겁니다. 1.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가 알게 한다. 2. 사실을 먼저 보고하고 의견을 나중에 말한다. 3. 불평을 하려면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 4. 마감이 있고 마감을 넘긴 일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이 없다. 5. 서로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일에 감정을 담지 말라. 6. 모든 일은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7. 자신만 알고 있고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면 도태될 것이다. 8.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답도 있다. 답이 없으면 문제를 바꿔라. 9. 모든 일에 처음에 자세하게, 그런 후엔 단순하게. 이 목록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행동의 기준을 줍니다. 특히 저는 2번과 5번을 자주 꺼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일에서 흔들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관계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김승우 회장은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시스템 밖으로 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결국 신뢰를 쌓습니다. 듣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묻고 들어준 사람이 우위에 선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말이 많으면 자랑하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묻는 것만으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잊는지 모르겠다. 이 문장은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부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사람 사이를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회를 얻습니까? 누가 소개를 받습니까? 누가 팀을 얻고 누가 고객을 얻고 누가 거래처를 얻습니까? 대부분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김승우 회장이 가장 강한 사람은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부자의 탄생은 성실함으로 시작합니다. 김승우 회장은 이런 문장도 남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다. 공짜처럼 얻은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춰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단기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 크게 한 번에. 하지만 김승우 회장은 그 욕망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성공은 어떻게든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실해야 한다. 이 말이 담백하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러나 결국 남는 건 성실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건 흥분이나 자극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확신이었습니다. 아, 결국 여기로 돌아오는구나. 말, 환경, 습관, 사람. 결국 부는 이 4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비즈니스 책이라기보다 인생을 설계하는 책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승우 회장의 문장 하나를 오늘의 엔딩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미래는 정보량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생각이 만듭니다.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한 줄, 혹은 요즘 내가 자주 반복하는 생각 한 줄, 그 한 줄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첫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책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는 돈에서 시작하지 않고 생각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김승우 회장의 말처럼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할지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책 이야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보다 오래가는 기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